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지금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죠. 중국 반도체 산업의 속사정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자료들을 보니까 화홍반도체나 SMIC 같은 중국 대표 파운드리 기업의 최신 실적 보고서도 있고 또 미국의 제재 관련 기사들도 있네요. 맞아요. 이 자료들을 쭉 꿰어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렇죠. 미국의 강력한 제재라는 거대한 압박이 있는데 역설적으로 그 압박 때문에 중국 내수 시장이 폭발하면서 자국 기업들한텐 전에 없던 기회가 열리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숫자와 기사들 너머에 있는 중국의 진짜 전략, 특히 화웨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뚫고 나가는지 그 실체에 접근해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현장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죠. 파운드리 기업들의 실적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료들 중에서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화홍 반도체의 3분기 실적 보고서인데 가동률 109.5%? 아니 100%를 넘는 가동률이라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수치인가요? 그렇죠. 딱 봐도 이상하죠. 이게 말 그대로 공장을 24시간 내내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돌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24시간 내내요? 네. 심지어는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장비 유지 보수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생산에만 매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랄까 기계를 그냥 갈아놓고 있는 거죠. 기계를 갈아 넣을 정도라 그만큼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겠네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수요 압박을 받고 있다는 가장 극적인 증거예요. 그리고 다른 대표 기업인 SMIC도 상황은 비슷해요. 2분기 가동률이 92.5%에 달했으니까 중국의 주요 파운드리 공장들은 지금 거의 최대치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홍 실적을 조금만 더 자세히 뜯어보죠.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20.7% 늘었는데 바로 직전 분기랑 비교하면 오히려 12.2% 감소했어요. 네. 이렇게 엇갈리는 신호 속에서 이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진짜 동력은 뭘까요? 그 답은 세부 항목에 숨어 있습니다. 먼저 지역별 매출을 한번 보시면요. 중국 내수 비중이 무려 64.1%입니다. 압도적이죠? 해외 시장이 아니라 철저히 자국 시장의 수요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외부 환경이 어떻든 자국 내에서 소화할 물량이 넘쳐난다는 거죠. 그럼 그 물량은 주로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바로 그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응용 분야별 매출을 보면 이게 또 재미있어요. 가장 큰 비중은 여전히 소비 가전이긴 한데 한 82.3% 정도? 네. 근데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자동차 부문이에요. 전년 대비 매출이 36.7%나 급증했거든요. 와, 36.7%요? 네, 이건 지금 중국의 전기차 그리고 스마트카 시장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그렇군요. 전기체에 들어가는 반도체라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초미세 공정의 최첨단 칩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바로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들의 매출을 이끈 건 3나노, 5나노 이런 최첨단 공정이 아니에요. 그럼요. 오히려 65나노, 90나노 같은 기술적으로는 좀 성숙했다고 평가받는 공정에서의 매출이 각각 47.7%, 45.9%나 급증했습니다. 구형 공정이군요. 그럼 이런 칩들은 주로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주로 자동차의 움직임을 제어하거나 산업용 장비에 쓰이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MCU 같은 것들입니다.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네요. 미국의 제재로 최첨단 칩 시장은 막혔지만 그 대신 전기차나 산업 자동화 같은 거대한 내수 시장이 열리면서 거기에 필요한 성숙 공정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파운드리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재가 의도치 않게 중국의 특정 반도체 생태계를 아주 강력하게 키워주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인 셈이에요. 결국 이처럼 파운드리들이 쉴 틈 없이 돌아가는 배경에 바로 그 미국의 제재가 있다는 분석이군요. 네, 보내주신 기사를 보면 중국 정부가 국영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 칩 대신 무조건 자국산 AI 칩만 쓰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해요. 정부 차원에서요? 네, 외부에서 최첨단 칩을 들여올 길이 원천적으로 막히니까 AI 모델 훈련 같은 데 필요한 막대한 칩 수요가 갈 곳을 잃고 자국 파운드리로 한꺼번에 몰린 거죠. 수요가 갑자기 몰리니까 당연히 공급이 따라가질 못하겠네요.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중국 당국이 SMIC의 생산 라인 일부를 직접 통제하면서 국가적 기업인 화웨이에 우선적으로 물량을 배정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있어요. 와, 그 정도인가요? 이건 사실상 전시 상황에서 국가가 특정 산업을 통제하는 것과 아주 유사한 방식입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겠죠.
알겠습니다. 수요는 어떻게든 자국 내에서 해결하고 있다. 이건 알겠는데 더 근본적인 질문이 남아요. 네. 최고의 칩을 구할 수가 없는데 그 엄청난 성능 격차는 대체 어떻게 메우고 있는 걸까요? 아무리 칩이 많아도 성능이 안 되면 AI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물량 공세요? 네. 엔비디아의 최신 A100이나 H100 칩 하나만큼 강력한 단일 칩을 만들 기술이 없으니까 아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화웨이입니다. 어떤 방식이죠? 자체 개발한 어센드 910C라는 칩이 있어요. 이 칩 하나의 성능은 당연히 엔비디아 최신 칩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자 화웨이는 이 칩 수백 개를 초고속 광통신 기술로 촘촘하게 엮어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뇌처럼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버렸어요. 아, 이게 바로 자료에 나오는 클라우드 매트릭스 384라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칩 하나하나의 성능은 떨어지지만 그걸 수백 개 묶어서 시스템 전체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거군요. 천재 한 명이 아니라 평범한 팀원 수백 명으로 승부하는 거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화웨이보다 기술력이 낮은 스타트업들은 더 오래되고 성능이 낮은 칩들을 여러 개 연결해서 성능을 보완하는 방식을 쓰고요. 네. 그런데 이 물량 공세 전략에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왠지 짐작이 갈 것 같기도 한데요. 바로 어마어마한 전력 소모입니다. 아, 역시. 네, 특히 화웨이 시스템은 비슷한 성능을 내는 엔비디아 시스템보다 전력 효율이 2.3배나 낮아요.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다는 뜻이죠. 2.3배요? 아니 잠깐만요. 자료 다른 부분을 보니까 엔비디아 시스템보다 전기를 거의 4배 가까이 더 쓴다고 나오는데요. 이건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 아닌가요? 그게 바로 합리적인 질문이죠. 그런데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게 부차적인 문제인 거예요. 부차적인 문제다. 네, 당장 AI 개발을 해야 하는데 엔비디아 칩은 없으니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정부가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화웨이 시스템을 쓰면서 나오는 그 막대한 전기요금을 보조해주고 있다는 내용까지 자료에 있습니다. 나라에서 전기요금을 대준다? 네, 국가 차원에서 이 비효율을 그냥 감수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음식 칼로리가 높다고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흥미롭네요. 그 핵심인 클라우드 매트릭스 384 시스템을 엔비디아 최신 시스템과 직접 비교한 자료를 좀 더 자세히 보죠. 순수한 연산 성능만 놓고 보면 오히려 화웨이가 앞섰는데요? 네, 그 부분이 아주 놀라운 지점이에요. 순수 연산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인 페타플롭스를 보면 화웨이 시스템이 약 300페타플롭스로 나와요. 300? 비교 대상인 엔비디아 시스템은 180페타플롭스거든요. 산술적으로는 화웨이 시스템의 연산 능력이 1.7배가량 더 높은 거죠. 메모리 용량이나 대역폭 같은 다른 지표들도 더 우수하고요. 성능만 보면 화웨이의 완승처럼 보이는데 역시 문제는 전력 소모겠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요. 전체 시스템의 전력 소모는 화웨이가 559kW, 엔비디아는 145kW, 약 4배 차이죠? 거의 4배네요? 네, 높은 성능을 얻는 대가로 엄청난 양의 전기를 태우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점은 엔비디아 칩을 살 수 없는 중국 기업들한테 전력 효율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당장 AI 모델을 훈련시킬 고성능 시스템을 손에 넣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화웨이가 현재로서는 그 유일한 대안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센드 910키시 칩 자체는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미국의 제재 때문에 화웨이는 최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에 접근할 수 없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분석에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뭔데요? 자료에 따르면 화웨이가 이 모든 것을 순수 자국 기술로만 해결한 게 아니라는 정황이 드러나거든요.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서 아주 정교하고 비밀스러운 공급망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밀스러운 공급망이요? 네, 우선 어센드 910C 칩의 핵심 부품인 칩렛 상당수가 제3자를 통한 우회 경로로 TSMC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돼요. 잠깐만요. 칩렛이요? 그게 정확히 뭔가요? 칩렛은 하나의 거대하고 복잡한 칩을 통째로 만드는 대신에요. 레고 블록처럼 작고 기능별로 특화된 칩 조각들을 여러 개 만든 다음에 이걸 이어붙여서 고성능 칩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화웨이가 바로 이 방식을 쓰는 거죠. 그런데 TSMC는 대만 기업이고 미국의 제재에 공식적으로 동참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가 직접 주문한 게 아니라 제3의 기업을 내세워서 설계도를 넘기고 생산을 맡기는 그런 복잡한 우회로를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와,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건 AI 칩의 심장과도 같은 부품,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를 구하는 방식이에요. HBM이라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부족해서 날린 바로 그 메모리 반도체인데 그걸 어떻게 구했다는 거죠?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정말 영화 같습니다. 우선 삼성전자로부터 HBM2E 부품을 공급받은 한 대리업체가 있어요. 네. 성능 칩과 함께 1차로 조립해서 중간재를 만듭니다. 이 중간재는 미국의 수출 통제 기준을 넘지 않는 저사양 부품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중국으로 수출될 수 있어요. 아, 제재의 허점을 파고든 거군요. 그렇죠. 진짜는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중국으로 들어온 조립품을 화웨이가 다시 전부 분해해요. 분해를 한다고요? 네. 그리고 거기서 HBM 메모리만 쏙 빼내서 자신들의 어센드 910C 칩에 다시 조립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믿기지가 않네요.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나 부품 조달이 아니라 제재망 자체를 뚫기 위한 거의 첩보 작전에 가까운 공급망 관리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는 단순한 국산화를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미국의 제재망을 무력화하고 어떻게든 글로벌 최신 기술을 확보하려는 중국의 치밀하고 대담한 전략이 숨어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니까요. 그동안 단편적으로만 보였던 중국 반도체 산업의 모습이 하나의 입체적인 그림으로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미국의 강력한 압박이라는 칼날 위에 서 있지만 동시에 거대한 내수 시장이라는 보호막 속에서 생존과 성장을 동시에 모색하는 모습이죠. 화홍이나 SMIC 같은 파운드미는 폭발하는 자국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공장을 한 개까지 가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웨이 같은 선두 기업은 명백한 기술적 한계를 시스템 엔지니어링과 물량 공세라는 중국식 해법으로 정면 돌파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전력 소모나 비효율은 국가가 감수하면서까지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기반에는 미국의 제재를 비웃기라도 하듯 정교하게 설계된 비밀스러운 글로벌 공급망이 있었습니다. 네. 이는 기술 자립을 향한 중국의 의지가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실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어떻게든 극복하고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